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손끝에 닿은 아이의 열기조차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내리지 않는 고열,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운 병원의 한마디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그 순간 그녀는 피를 팔 수 있을까 헌혈의 집을 찾았고 거기서 만난 남자의 제안은 잔인할 만큼 달콤했죠. 치료비 전액 지원, 단 한 가지 조건, 아이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리는 선택이 정말 사랑일 수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미경은 5살 아들 준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호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벌써 사흘째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좁은 월세방 한켠에 놓인 준호의 작은 이불 위에서 아이는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미경은 진단서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그 단어들이 미경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선생님, 얼마나 필요할까요? 미경이 의사에게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기 치료만 최소 3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미경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식당 서빙으로 겨우 월세를 내는 싱글맘에게 그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헌혈센터로 향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피라도 팔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미경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였어요. 괜찮으세요? 눈을 떴을 때 한 남자가 미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장태훈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코어 제약 부사장이죠. 태훈은 미경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셨죠? 백혈병이라고요. 미경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우연히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태훈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준호의 모든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하세요. 그리고 아이는 포기하세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내가 되어 주시고 아이는 좋은 위탁 가정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완치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요. 태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태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의 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 치료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경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시험 대상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이의 생명을 구할 기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상태는 나빠졌고 의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미경은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아이를 직접 위탁 가정에 데려다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태훈은 동의했습니다. 마지막 날 미경은 준호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는 약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준호를 안고 강원도 깊은 산속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할머니라 불리는 분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경의 품에서 준호를 받아 안는 오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돌아서는 미경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배신일까요? 미경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준호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오랜 한옥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70살 오할머니는 마당에 핀 쑥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때 방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일어났니? 오할머니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누워있는 준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가냘펐습니다. 오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준호를 안아 일으켰어요. 우리 손자, 오늘은 좀 어때? 할머니가 특별한 약 만들어 줄게. 준호가 온 지 한 달. 오할머니는 준호를 친손자처럼 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보았기 때문이죠. 부엌에서 오할머니는 직접 기른 약초들을 다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과 함께 준호에게 먹였어요. 현대의학과 전통의 지혜를 함께 담아서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의 질문에 오할머니의 가슴이 저몄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엄마는 준호를 위해 먼 곳에 일하러 갔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있잖니. 오할머니는 준호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시 안 올 거죠? 오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이의 직감은 날카로웠어요. 준호야,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단다. 내 엄마의 사랑은 널 보내는 거였을지도 몰라. 준호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5살이지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또 지났어요. 준호의 건강은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오할머니의 약초와 정성, 그리고 아이 특유의 강인함 덕분이었죠. 10살이 된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오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어요. 할머니, 저 커서 의사 될래요. 오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준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오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번엔 미소 때문이었어요. 12살 때 준호는 우연히 자신의 병원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과 입양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저 입양됐어요? 오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준호야, 내 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단다. 하지만 내 병을 치료할 돈이 없었어. 그래서 널 살리기 위해 보낸 거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내 건강이 더 중요해.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되어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찾아 만나겠다고. 18살 준호는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합격 소식이 산골 마을에 전해졌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준호의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오할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준호의 건강을 지켜봐준 의사였어요. 준호야, 축하한다. 내 학비는 내가 지원하마. 내 재능으로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준호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할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꼭 쥐었어요. 내 엄마가 알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준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엄마는 곁에 없지만 오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언젠가 꼭 만나요.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준호는 쉴 새 없이 책을 넘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소아암 관련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불타고 있었어요. 또 밤샘이야? 넌 정말 동기 민수가 커피를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찾아야 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낸 자신의 경험이 연구의 원동력이었어요. 의대 시절 준호는 오할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약초 지식을 현대의학과 접목시키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처음엔 미심쩍어했지만 그의 독특한 접근법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준호 선생님, 오늘은 무슨 마법을 보여주실 거예요? 소아암 병동에서 실습 중이던 준호에게 한 아이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준호를 마법사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준호는 진료할 때마다 오할머니에게서 배운 작은 마술과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별한 마법이 있어.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줄게.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을 꺼내 아이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오할머니가 보내준 새싹이었어요.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이 씨앗처럼 너도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말에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가슴 한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매년 생일이 되면 그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25년 동안 답은 없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준호는 밤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까만 하늘에 수놓인 별들을 바라보며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저 별들 중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30살이 된 지금도 그 공허함은 여전했어요. 준호는 이제 서울대병원 소아암센터의 유망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소아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그의 치료법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준호 선생님, 이번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내셨죠? 병원장의 질문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날아갔어요. 제가 자란 곳에서는 자연과 과학이 하나였습니다. 오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날 저녁 준호는 오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80 중반의 나이에도 오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어요. 우리 준호,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 또 어머니를 찾아봤어요. 오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준호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렴. 오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더 알고 있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새로운 환자 차트를 받았습니다. 20세 여대생, 급성 혈액암. 준호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무언가 그를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이군요. 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 환자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25년간 찾아 헤맨 진실로 그를 인도할 거라는 것을. 준호의 가슴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빈자리가 곧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301호 병실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새 환자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장서연 20세, 급성 혈액암. 왜인지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있는 여학생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서연 씨. 저는 담당의 김준호입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법사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병동 아이들이 다 그렇게 부른다던데요. 준호는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인데 묘하게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진찰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약 5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제 딸 상태가 어떤가요? 순간 준호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의 눈동자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거울에서 매일 보는 자신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장서연 씨 어머니신가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미경. 그 이름이 준호의 가슴을 강타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릴 적 오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속 이름. 그의 생모의 이름도 미경이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요. 준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서연 씨는 가족력을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가족이 있으신가요? 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남편이요 하지만 지금은 출장 중이에요. 준호는 사무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분은 없으신가요?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 번졌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보낼 수밖에 없었죠. 준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에 든 차트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서연의 혈액 샘플과 자신의 DNA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어요. 결과가 나오자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치율 25%. 형제자매 관계. 이럴 수가!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맨 가족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그것도 그가 살려야 할 환자의 가족으로. 다음 날 아침 병원은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대형 제약회사 바이오코어의 회장 장태훈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준호 선생, 장 회장님 담당해 주세요. VIP 환자입니다. 병원장의 지시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바이오코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응급실로 뛰어가는 그의 머릿속에 기억의 조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장태훈의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준호가 진찰을 시작하자 태훈의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내가 준호구나. 태훈의 목소리는 가냘펐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었어요. 저를 아십니까?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눈동자 미경과 똑같구나. 그 순간 준호의 세계가 통째로 뒤흔들렸습니다. 그가 바로 25년 전 자신의 생모를 떠나게 한 남자였어요.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우는 준호의 손을 약하게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 내게 모두에게. 이제 알겠구나. 모든 것이 운명이었어.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준호 선생님, 301호 장서연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여동생, 처음 알게 된 여동생이 위험했어요. 서연이를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태훈의 마지막 말이 준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를 선택의 기로에 세웠어요. 25년 전 버려진 아들로서의 분노와 의사로서의 사명 사이에서 병원 옥상, 준호는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어요. 어제의 충격적인 진실이 그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여동생, 미경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태우는 준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25년 전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무슨 선택을 강요했던 걸까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어요.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안정됐지만 골수 이식이 시급했어요. 그리고 최적의 기증자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병실 앞 준호는 미경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운 듯 붉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가 좀 어떤가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미경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오할머니가 그에게 준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작은 토끼 모양의 열쇠고리.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준호입니다. 미경의 손이 덜덜 떨리며 열쇠고리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준호야, 정말 너니? 미경은 무너지듯 준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를 보내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흐느끼며 준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매일매일 너를 생각했어.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불었단다. 너무 미안해, 너무. 미경의 죄책감에 찬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준호의 백혈병, 그리고 태운의 제안.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기적이야. 미경의 말에 준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준호 왔구나. 오할머니였습니다. 80 중반의 나이에도 그녀는 단단한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미경은 놀란 눈으로 오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경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단다. 운명이란 참 묘한 거야.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오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준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원한과 분노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란다. 용서가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지. 그 순간 서연의 병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깨어났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맑았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살 수 있어. 내가 널 도울 거야.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이분은 내 오빠란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오빠, 저에게 오빠가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만 같아요. 항상 외동이라 외로웠는데. 수술 전날 밤 태훈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준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재능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까? 태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맞아. 내 특별한 회복력에 관심이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미경과 서연을 사랑하게 됐어.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용서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오할머니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용서가 진정한 치유의 시작. 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봄바람이 강원도 산골 마을의 오래된 한옥을 감쌌습니다. 오할머니의 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는 정성스럽게 불을 지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준호가 이제 제대로 된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아는구나.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골수 이식 수술 후 6개월 서연은 기적적으로 회복 중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의사가 요리사로 전직할 기세네.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와 서연은 마치 평생 함께 자란 것처럼 가까워졌어요. 그들의 웃음소리에 오할머니의 눈가에 행복한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미경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치가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준호야, 이건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김치야.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경은 25년 동안 매주 김치를 담그면서 아들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말을 잇지 못하고 준호는 미경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가슴 속 빈자리가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그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을 위해 25년을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인연이란다. 운명이 너희를 다시 만나게 했구나. 태훈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 연구를 위한 작은 도움이야. 상자 안에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미경재단이라는 이름의 소아암 연구재단 설립 서류였어요. 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태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재능을 이용하려 했던 내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그리고 가족으로서.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태훈을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 오할머니가 준비한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 미경이 담근 김치, 그리고 태훈이 가져온 와인까지.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묘하게 어울렸어요. 서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저 의대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오빠처럼 소아암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오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보렴,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힘을 보렴. 1년 후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아암 센터에서 만난 간호사 소희와 결혼했고 곧 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영희, 오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영이라고 지어요. 가족 모임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태훈을 향해 새로운 호칭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 논문 한번 봐주세요. 태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용서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미경은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완성시켰구나.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의 아픔이 모두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할머니는 작은 영희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약은 용서와 사랑이란다. 그걸 잊지 말거라. 그녀의 말에 준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스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비로소 완전해진 느낌이었어요. 운명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세대를 잇는 치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